인구가 사라지는 나라에서 아기 옷을 판다. 아니, 이런 회사가 어떻게 버티지? 싶으시죠? 언뜻 보면 가장 먼저 문 닫아야 할 사업 같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가방 컴퍼니가 찾아낸 아주 놀라운 생존 방정식,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요? 먼저 아가방이 대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지 그 이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바로 0.7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얘기는요, 사실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한 기업, 아니 어쩌면 한 국가의 운명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위협이죠. 합계 출산율 0.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 수징입니다. 아가방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인구 겨울이라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다윗 같은 신세랄까요? 아가방, 한때는 정말 잘 나갔죠. 1979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유아용품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서 시장을 거의 지배했던 개척자였으니까요. 2014년에는 중국 자본에 인수되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자 이런 큰 꿈도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기업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바로 아기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기 옷을 파는 회사가 아기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가방이 내놓은 그 해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가방이 내놓은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겁니다. 10 포켓 전략. 아주 간단해요. 이제는 아이들 머릿수, 즉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하겠다는 회사의 방향을 180도 바꾼 거죠. 이 전략의 핵심에는 10 포켓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요즘엔 아이 한 명에 어른 10명의 지갑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모 삼촌까지 아이 숫자는 줄었는데 아이 한 명한테 쓰는 돈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리미엄 시장이 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왼쪽처럼 그냥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회였다면 이제는 오른쪽처럼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완전히 갈아탄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유럽 스타일의 비싼 옷 에투아부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디즈니, 그리고 고급 스킨케어인 퓨토, 심지어 놀이매트 가구까지 말 그대로 아이의 A부터 Z까지 모든 순간을 프리미엄으로 꽉 채워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가방이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지원군, 거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드디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돈과 정책을 여기에 쏟아붓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부모님들 지갑에 현금을 직접 더 꽂아주고, 둘째,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싼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셋째, 회사 다니면서도 마음 편히 애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이 모든 게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유아용품 시장에 돈이 더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아가방은 전국에 46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위에서 물을 쫙 뿌려주면 그 물을 가장 넓은 그릇으로 가장 먼저 받아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아가방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장밋빛 전망이었죠? 근데 현실은 항상 동화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를 보면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3년까진 분위기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8.85%면 꽤 괜찮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1분기 3.18%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물가에 다들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희망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해외 사업 성적표는 더 드라마틱해요. 야심차게 진출했던 중국 시장은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20%에서 2%로, 이건 뭐 10분의 1 토막이 만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매년 20%씩 쑥쑥 크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있다는 증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가방의 현재 위치가 딱 보입니다. 저기 꼼비처럼 적자를 내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킨케어로 대박난 제로투세븐처럼 압도적인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죠. 정말 딱 중간,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한 방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에 찬물을 확 끼얹을 수도 있는 문제,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이 도넛 차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저 15.75%라는 숫자, 미소각 자사주입니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건데 이게 무려 15.75%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시장에선 이걸 좋게 보지 않아요. 저거 주주들한테 이익 돌려주려고 산 게 아니라 지분율 낮은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 방어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주주를 위한 돈이 경영진의 안전장치, 즉 방패막이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찝찝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상법 개정안인데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즉 없애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수가 확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폭등하겠죠.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협, 이걸 프리미엄화라는 필사적인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노력, 여기에 정부 정책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라는 풀리지 않은 리스크, 이 네 가지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아가방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이가 점점 사라져서 더 귀해지는 세상, 어쩌면 유년 시절이라는 그 경험 자체가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가방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생존기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